21살의 한 청년이 옥스퍼드 대학 캠퍼스를 위태롭게 걷고 있습니다. 정상인처럼 보이지는 않지만 주변 사람들은 익숙한 듯 그의 걸음걸이를 크게 개의치 않네요. 하지만 그는 곧 넘어지고 맙니다. 단지 넘어지기만 한 것 같은데 그는 정신까지도 잃고 말죠. 그리고 다시 깨어난 그에게 내려진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 Eventually, the ability to control voluntary movement is lost entirely. 시한부 인생. So how was it? I have 2 years to live. 그것도 고작 2년. It does sound odd when you say it out loud, doesn't it? 뉴욕 양키스의 내야수였던 루게릭 선수가 걸려서 일찍 생을 마감했던 바로 그 병. 근위축성 측색경화증인 루게릭 병입니다. 소화기 및 호흡기 계통의 근육의 힘마저 사라지게 돼서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는 병이죠. What about the brain? The brain isn't affected. Your thoughts won't change. It's just the fourth finger, fourth peg. 앞날이 창창한 젊은 청년에게는 너무도 가혹한 병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그는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으면서 꽤나 많은 시간을 살아가게 됩니다. 의사와 주변 사람들의 예상을 모두 뒤엎고 아이 셋과 손자들까지 보며 향년 76세까지 살아내죠. 굉장히 오래 살았습니다. 게다가 과학의 역사에 큰 획을 긋는 엄청난 책들과 이론들을 만들어냈으며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어 여러 분야에서 과학이 발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죠. 감 잡으셨나요? 바로 이 영화는 얼마 전 세상을 떠난 스티븐 호킹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입니다. 사랑의 모든 것이란 제목으로 국내에 개봉을 했었죠. 사실 저는 이 번역된 제목이 굉장히 마음에 들지가 않았어요. 영어로 된 원 제목을 보면 모든 것에 대한 이론이라는 의미로 읽힙니다. 스티븐 호킹이 일평생 도출하고 싶었던 세상 모든 것을 정의할 수 있는 단 하나의 공식 말이죠. 하지만 국내 번역판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상업 영화라서 흥행을 위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의미심장한 제목에 사랑을 끼얹었죠. 어떤 놈이 수입했는지는 몰라도 한껏 짜증이 몰려오는 대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영화의 내용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일면 이해도 갑니다.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 모두 사랑에 관련된 모든 사이클을 겪고 그리고 살아나가기 때문이죠. 영화 속 호킹은 인생에서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을 감내하는 사람처럼 혹은 방관자처럼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게 됩니다. 답답해하는 아내를 위해 스티븐 호킹은 많은 것을 허락하게 됩니다. 심지어 자신 때문에 힘들어하는 아내에게 자유를 선물하기도 하죠. 아무리 몸이 성치 않다고는 하나 같은 남자의 입장에서 막상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행동입니다. 오히려 나의 그런 어떤 그 자괴감 혹은 자격지심 때문에 더 큰 화를 내거나 아내에게 더 심한 말을 할 수도 있었는데 굉장히 성자 같은 행동을 하고 있죠. 영화를 보다 보면 이 사람이 왜 이렇게까지 하는가, 왜 이렇게 고구마 같은 답답한 사랑을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의문은 이미 영화의 시작에 답이 있었습니다. 호킹이 이룩한 그 모든 것의 시작이 그의 아내 제인을 향한 사랑으로부터 비롯된 일이었으니까요. 대학교의 한 파티장에서 처음 만난 제인과 호킹. 고리타분한 공대생일 거라는 사람들의 예측과는 달리 제인은 호킹의 특별한 세계관에 푹 빠지게 됩니다. 춤도 못 추고 운동도 못하는 남자다운 면과는 거리가 한참 먼 사람인데다가 So I gather you've never been to church. Once upon a time. Tempted to convert? I have a slight problem with the whole celestial dictator premise.
그녀가 진리라고 생각해 마지 않는 신을 부정하기까지 하는 사람이었지만 그의 무한한 상상력과 천재성에 반하게 되죠. 그리고 호킹의 시한부 판정에도 그녀는 흔들림 없이 그를 사랑하죠. I want us to be together for as long as we've got, and if that's not very long, well then that's just how it is. It'll have to do. You don't know what's coming. It'll affect everything. 호킹은 그녀와의 삶에서 진리를 찾게 됩니다. 일평생 신을 부정했던 그였지만 마지막 순간에는 하나님을 믿었던 그의 아내의 신앙까지도 인정하게 되죠. 그는 이미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그가 시한부 판정을 받기 전부터 일생일대의 이론과 저서를 내기 전부터 모든 것은 사랑에서 시작했고 그 축제 같은 사랑이라는 인체 내 화학 반응에서 시작해 우주의 진리에 도달하게 된 것이라는 이야기로 흘러가게 됩니다. 어쩌면 세상을 설명할 수 있는 단 하나의 공식, 즉 시간이라는 매개체 역시 사랑이라는 공식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메시지를 전하면서 영화는 막을 내리게 되죠. 스티븐 호킹은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사망한 지 딱 300년째 되는 날인 1942년 1월 8일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아인슈타인의 생애와 똑같은 76년을 살아냈죠. 그리고 그 76년은 헨리 해성의 공전주기와 맞먹습니다. 그리고 수학과 기하학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인 원조율 3.14, 이를 기념하기 위한 파이의 날 2018년 3월 14일 사망했습니다. 정말 과학을 위해 예정된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모든 과학 이론과 연관된 숫자만큼 살다가 갔네요. 스티븐 호킹은 시간이라는 축을 정의하기 위해 일생을 보냈고 인류가 우주로 미리 뻗어나가 볼 수 있도록 우주과학을 심화 발전시켰습니다. 블랙홀이 증발한다는 이론이나 우주의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시간이 상대적으로 변한다는 점, 양자론과 상대성 이론을 결합하는 등 그의 이론은 과학 전반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죠. 일명 사고 실험이라고 일컬어지는 상상만으로 실험을 하고 그것을 추후에 증명해내는 아인슈타인이 연구에 사용한 방법들을 통해 수많은 업적들을 남겼습니다. 그는 단지 과학자였다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순히 과학자가 아니라 장애를 안고 평생을 불행하게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삶을 살았던 한 명의 인간이었던 것입니다. 서방 국가들은 비교적 자유롭게 하는 이혼이나 재혼도 해봤고 손자들까지 보고 드라마 광고 늦었군. 그런가요? 하지만 시간은 언제나 상대적인 거니까. 이제 중력의 법칙을 완벽하게 마스터한 것 같더군. 무중력 체험 등 일반인들이 경험하지 못할 수많은 추억들을 안고 지구 여행을 마쳤습니다. 지금쯤 실제 블랙홀로 밝혀진 시그너스 X-1쯤 가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왠지 호킹이 부러워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의 컨텐츠는 영화 컨텐츠가 아니라 스티븐 호킹에 관한 컨텐츠였습니다. 제가 무슨 영화 리뷰인가요? 수많은 영화 리뷰어분들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뼈저리게 알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아무리 해도 영화 리뷰어분들만한 어떤 임팩트가 전달이 잘 안 되네요. 오늘의 결론입니다. 신은 주사위 놀이를 즐겨한다. 하지만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 주사위를 던져서 우리를 곤혹스럽게 만든다 라는 명언을 남긴 호킹. 그는 어쩌면 과학을 한 과학자가 아니라 인생을 탐구했던 철학가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인생을 통해 과학적 업적을 성취했고 삶 속에서 진리를 찾아내 사람들에게 많은 영감을 주었습니다. 신이 던진 주사위가 어떤 숫자를 나타내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호킹이 나타나 우리에게 검게만 보이는 밤하늘의 장막을 하나씩 벗겨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점검 세상 보기의 점검이었습니다.